네,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증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6세 여성분이신데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자주 아프다고 하고요. 빨리 걸으면 숨이 많이 차고 거트림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진료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갱년기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네요. 네. 사실은 좀 심하게 아프셨다면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을 텐데 아마 병원에 가시지 않은 거는 아마 증상이 그렇게 괴로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좀 아마 불편한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요. 네. 작년 그러니까 가을부터요. 네. 좀 제가 아마 갱년기를 좀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머리도 좀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울컥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자꾸 자신이 초라해지고요. 네, 시청자님 잘 알 것 같고요. 일단은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원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네,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슴 통증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약해진다던가 또는, 그다지 크지 않아도요, 조금 신경 쓸 일이 좀 생긴다던가, 네네. 어떤 자그마한 쇼크를 받았다던가, 이럴 때 이 가슴이 이렇게 뭐랄까, 뭐가 막힌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건트림도 자꾸 나오고요. 네네, 건트림.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보통 가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몽골이 같은 게 생기면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통증이 있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 쪽에 기운의 순환이 잘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심하면 이제 쪼이는 느낌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가슴 바로 밑에 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식사를 했을 때 기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허트름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또 숨이 차거나 호흡이 좀 짧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담해 주신 그런 가슴 통증은 일반적인 어떤 근육이나 유방 쪽과는 관계가 없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심하셨던 그런 갱년기 이후에 어떤 그 우울증, 두통, 가슴이 답답하고 울컥하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초라해지는 느낌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울증으로 가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또 자꾸 이렇게 그 기운이 좀 저하되는 쪽으로 악화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걸로는 치료를 안 받고요. 네. 다른 쪽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피 검사도 좀 해보고요. 네. 엑스레이나 뭐 이런 자잘한 검사는 해봤는데요. 그 심장으로 인한 병은 없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검사상에서 뭔가 통증의 원인이 나타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검사상 정상이라고 우리 시청자님이 정상은 아니신 거죠.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 불편한 그런 증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몸에 문제가 있으신 건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푸세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누워 있어요. 네네. 자,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제대로 풀질 못해서 가슴에 화가 쌓이고 이렇게 그 한같이 맺히는 그런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제 다양한 한약 치료나 뭐 약침 치료나 침 치료나 또는 명상 치료 또 심리 상담 치료 같은 거를 하는데 그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우리 박정현 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들으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지만 잠깐 시선을 주위로 좀 돌려보셔서 시청자님보다 더 힘드신 분, 또 더 고통받는 분, 또 더 심하게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잠깐씩 보시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면서 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하고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을 자꾸 좀 가주시면은 치료받으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도 마르고 입술이 건조해지고 이런 증상도 있으신가요? 아유, 그건 당연해요. 어마어마하게 말라요, 입술이. 그러시죠? 네. 그러면 아랫배가 좀 차세요? 많이? 아랫배는 안 차요. 아랫배는 차지 아주 않으세요? 따뜻해요. 그럼 그러니까 열이 위쪽으로 많으신 거거든요. 그럼 갈증을 많이 느끼세요? 열이 엄청 많아요. 예, 위쪽으로요. 갈증을 많이 느끼시나요? 예, 갈증을 물을 많이 드세요? 느껴요. 실제로? 예? 실제로 물을 많이 드세요? 제가 그런데 네. 이렇게 맛있는 거 싫어해가지고요. 아, 열은 많이 많고 안 먹는 편이었는데요. 어떤 한의원에 한 번 갔더니 자꾸 물을 권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물을 예. 좀 먹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기가 많이 위로 뜨고 입도 네. 많이 마르고 건조해지는데 실질적으로 물은 많이 안 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여름에 에어컨 바람 쏘이면 어떠세요? 에어컨 바람을 제가 아주 시원하세요? 싫어해요. 싫어하시죠? 네. 그 대변을 잘 보세요. 예, 대변 소변은 아주 잘 가요. 아주 잘 보세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 사실 뭐 화병이나 갱년기 증상일 경우에 그 상하의 어떤 그 열과 찬 기운의 어떤 조화가 깨져서 위로는 이제 열이 많고 아래는 찬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위로 열이는 많지만 아래로 찬기는 못 느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소화기도 아랫배 말고요. 네, 발이 많이 시리고요. 발은 시리세요. 예, 아랫배- 여름에도 발이 시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보면 그 그리고 발과 하체는 머리를 좀 발과 머리를 좀 놓고 보면 네. 발은 차고 머리는 열이 많이 나시죠, 그죠? 열이 많으시죠? 예, 네. 지금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머리에 땀이 나요. 그렇게 되면은 몸 자체는 순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열은 네. 성질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죠. 절대로 아래로 안 내려오거든요. 그죠? 네네. 불이라는 건 타오르면 위로만 올라가죠, 그죠? 네. 그리고 찬 기운은 절대로 위로 안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찬 기운은 위로 절대로 안 올라오고 머리에 있는 뜨거운 기운, 가슴에 있는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안 내려가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하의 어떤 그 순환, 교통이 안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과 감정을 주관하는 장기가 이제 심장, 또 어떻게 보면 또 간 이쪽인데 이쪽에 지금 열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편안하시지가 않은 수밖에 없어요. 항상 쉽게 화가 나고 좀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부의 화기를 꺼주는 쪽에 치료를 합니다. 급할 경우에. 네. 예. 그렇게 되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훨씬 감정적인 것도 좋아지고 신체적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열이 위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막혀 있던 열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받으시면 예상외로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 네. 왜 한의원에 안 가셨었어요? 그다지 아픈 곳은 없으니까요. 아프기 전에 가셔야 돼요, 한의원에는. 왜냐면 엑스레이 찍고 이상 없다니까 안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결과가 악화되면 결과가 나와도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갱년기라고 하는 이름,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름에 너무 이렇게 국한돼서 나는 그냥 그런 거지 내 몸은 괜찮아 이렇게 좀 사실은 조금 자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어머니 받기 싫잖아요. 네. 자꾸 받는 거는 어머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받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도 원장님 말씀하신 관점에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항상 이런 패턴의 설명을 하시는 그 어머님들한테 하는 말씀은 이거는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마음 탓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고 몸이라고 하는 건 혈액이 순환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원래 잠깐 아까 박정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불은 타오르고 물은 떨어지지만 그거는 자연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몸에서는 불은 내려가고 물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서 비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돌려주고 하는 것들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냥 본성대로 가버리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는 조화롭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사시면서 조금 그 힘이 떨어진 건데 그거는 본인이 쓰는 근력이 아니고 잠잘 때 피도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위의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신기의 힘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힘이 약하다는 거를 조율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장이 커지실 수 있고요. 지금 증상도 사실은 의심이 가는 게 이게 그냥 기운이 막혔다고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증상이 심해지면 나중에 엑스레이상으로도 심장도 커지고 협심증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도 발만큼이나 머리로 가는 뇌의 혈류량이 떨어지면 뇌에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우리가 중풍 환자들이 그런 것처럼 미식거리는 그런 소화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몸을 쓰면은 팔다리 필요 못 가니까 흥분해가지고 심장이 열받으면은 그 심장에 열을 식혀주려고 폐가 애쓰면서 숨이 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조 증상처럼 있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나빠지기 전에 심기가 불편하다는 몸의 그런 사정을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좀씩 치료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의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한의원 가셔가지고 상의하시고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저희 그 건강한 한의사에 상담 주셔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그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제공한 녹차 선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복용하시면서 제가 3가지 처방 내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 따라해 보세요. 하나는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노래를 좀 부르시고요. 네. 2번째는 호흡을 하실 때 들여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세요. 그리고 3번째는 하루에 10번씩 가슴을 쭉 피는 가슴을 넓혀주는 기지개, 스트레칭. 요거 3가지 하시면서 녹차 드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